자, 2장의 물입니다. 물을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하냐 하면은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물입니다. 이 물이 어떻게 우리 세포 속에서 몸 속에서 역할을 해주느냐, 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영양분, 소화, 흡수, 가수분해 시키는데 물 없으면 가수분해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소화, 흡수에 영양분, 운반까지 다 담당해서 결국에는 세포 속으로 다 넣어주고, 그 세포 속에서도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서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몸이 완충용액으로 만들어져 있다 얘기입니다. 이 완충용액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몸이 pH 값으로 나타내면은 7.4 플러스 마이너스 0.05 값이 pH 7.4 pH 7.4 여기에 이 pH가 굉장히 정교하게 조절이 됩니다. 0.05 이상 변화가 온다면은 생명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pH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세포 내액이나 세포 외액이나 일정한 pH를 유지를 해준다. 바깥에서 아무리 강산이나 강염기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세포 속에 세포 내액, 세포 외액 마찬가지 pH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이 유지가 안 된다면 생명 잃어버립니다. 그럼 이 유지가 왜 가능하냐? 완충 용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완충 용액을 설명하기 위해서 pH라는 우리 값을 정의하고 그 다음 산염기 정의를 하고, 뭐가 산이고 뭐가 염기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뭐 핸더슨, 하셀바흐식, 뭐 적정곡선, 뭐 pK의 이런 값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 국시 문제, 어려운 문제 나와버리면 참 맞추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은 다행히 그렇게 문제 출제 잘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해는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은 과학적 데이터를 얻을 때 이 pH 산염기 개념, 완충용액 개념 없으면 실험을 아예 못 들어갑니다. 완충용액 만들지도 못해요. 실험 시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홀히 하지 말고 자기 실력을 좀 갖춰두세요. 자, 이렇게 내가 부탁을 할게요. 그리고 동영상에 지금 담겨져 있는 동영상이 소리가 조금 약하네. 볼 수 있으면 좀 보시고. 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합시다. 자, 물이, 자, 왜? 물은 모든 생명체, 생명현상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꼭 필요하다.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세포 주성분으로 약 70에서 85%가 물이다 이 말입니다. 순수한 물은 아니지. 물론 순수한 물도 있지만 프리워터도 있지만은 그 결합된 형태로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물에 하는 역할이 뭐냐? 물질의 변화 과정, 대사 반응에 용매로 작용한다. 용매로. 그러니까 용질을 녹여서 어떤 대사 반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
세포가 일정한 온도와 pH를 유지하는데 바로 물이 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표 2에 1에 보시니까 신체 내 물이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을까? 이걸 물의 퍼센트 함량으로 지금 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있는 데가 뭐 심장에 약 한 83%. 이거는 뭐 혈액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신장에도 한 80% 넘고 근육이 한 79%, 뭐 간에 71%, 뇌에 한 77%, 뭐 뇌에서도 상당한 약 7, 80%가 사실은 물이다 얘기입니다. 이 물이 이제 부족하면은 탈수가 됩니다. 탈수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되면은 생명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숨을 안 쉬고 견딜 수 있는 건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5분 넘어가면은 숨을 못 쉬면은 뇌사 상태로 가잖아요. 왜 뇌사 상태로 갑니까?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신경이 바로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는 한 5분 정도 참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먹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까? 물은 어느 정도 안 먹고 견딜 수 있을까? 대충 나오죠? 물 안 먹고 한 며칠 산다라고 나와요? 생명 유지 가능하다고? 한 일주일 정도입니다. 음식은 안 먹고 한 달 이상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금식기도를 하더라도 음식은 먹지 않아요. 근데 물은 안 마시면 죽습니다. 물은 먹으면서 음식은 안 먹었을 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공기고, 아시겠어요? 공기. 숨 쉬는 공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물이고, 그 다음 음식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물 분자 어떻게 생겼느냐? H2O 분자식으로. 산소와 수소 사이 공유결합. 결합각은 104.5도. 뭐 결합 길이, 결합각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진 않다는 얘기잖아. 분자가 꼼짝꼼짝 계속 움직입니다. 자, 물이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산소와 수소 사이에 전자 당기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잖아. 그리고 구조가 또 104.5도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극성을 띤 공유결합 형태이다. 자, 그래서 물은 극성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자, 이산화탄소는 보시면은 여기에 CO2 탄소, 산소 자, 이 공유결합인데 이것이 일직선으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이 분자는 극성을 띠는 게 아니고 비극성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과는 이렇게 극성, 비극성 형태를 띠고 있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걸 설명을 했고, 물이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특이한 성질의 원인이 수소결합이다. 수소결합이 뭐냐? 수소결합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 나타나는 이 결합인데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로 FON 불소, 산소, 질소하고 뭐하고 수소하고 사이에 분자 간에 이 결합력이 나타나는 이것이 수소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소 결합으로 물이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걸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에 대표적인 것은 분자량이 비슷한 물질은요. 자, 분자량이 비슷하다면은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물리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굉장히 특이하다 그랬잖아. 어느 정도 특이한지 한번 보세요. 자, 물 H2O 분자량 18, 암모니아 17, 메탄 16. 자, 이거 보시면은 16, 17, 18 분자량 비슷한데 녹는 점은 메탄이 영하 182도, 암모니아 영하 78도, 물은 0도예요. 엄청나게 높죠. 이것보다. 끓는 점도 보세요. 메탄 영하 162도, 암모니아 영하 133도, 물 영상 100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것이 뭐냐? 왜? 수소결합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수소결합 때문에. 자, 그 다음 물이 물과 친화력이 있다 그러는 친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물에 잘 녹는 물질은 물과 친화력이 있는 물질은 물에 잘 녹습니다. 물과 친화력이 없는 것은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럼 뭐와 잘 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기름과 잘 녹는다. 그래서 친수성 반대를 친유성 혹은 소수성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하고 잘 안 섞이잖아. 잘 안 섞인다는 얘기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면은 잘 녹고 잘 섞입니다. 그걸 영어로 like dissolves like, 비슷한 것끼리 잘 섞인다, 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비슷하지 않으면 잘 안 섞인다, 잘 안 녹는다. 그럼 물에 친화력이 있는 용질은 물에 잘 녹을 거고 물에 친화력이 없는 거는 기름에 잘 녹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뭐 더 이상 이거는 우리가 친수성, 친유성, 자, 이 구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친수성이라는 물질이 어떤 거냐? 물에 잘 녹는 물질인데 주로 이온 화합물이나 극성을 띤 물질들이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럼 물에 녹아야 된다. 그러면은 가장 좋기는 양이온이나 음이온, 이온화가 되면은 잘 녹습니다. 소금 물에 잘 녹잖아. 맞죠? 소금 물에 잘 녹잖아. 이온화되니까 물에 잘 녹을 수밖에 뿐이에요. 그럼 이온화 안 되더라도 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물과 친화력이 있어서 잘 녹고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소금이 지금 물에 녹았는 상태입니다. 자,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소디움 양이온, 그 나트륨 소디움을 NA를 영어로 이름을 부르면 소디움 그러고 독일어식으로 부르면 나트륨입니다. 같은 물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트륨이 익었다면 나트륨, 아니면은 소디움이 익었다면 소디움 이렇게 발음을 해도 되는데 같은 것이라는 건 알아주세요. 그러면은 소디움 양이온과 클로라이드 음이온이 이온화되어서 물에 녹아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소디움 양이온이니까 물 분자는 어디? 여러분 H2O에서 수소와 산소 사이에 전자를 당기는 힘이 누가 커요? 수소가 세요? 산소가 세요? 산소가 세잖아. 그러니까 산소 쪽에 전자가 공유결합이지만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게 델타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소듐 양이온 쪽으로는 산소가 배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클로라이드 염화 이온에서는 뭐가 수소가 가까이 배양을 할 수밖에 뿐이잖아. 자,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다음 소수성, 물에 잘 녹지 않는 비극성 물질, 대표적인 것 기름 종류들입니다. 자, 기름 종류.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양쪽성 용질.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극성 그룹과 비극성 그룹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쉽게 하면 극성 그룹은 물과 친화력이 있고 비극성 그룹은 기름과 친화력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걸 어디에 쓰면 좋을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비누야, 세제야. 아시겠어요? 기름을, 자, 우리가 어디에 기름을 옷 같은 걸 세탁을 하려고 그러면은 때가 묻어 있는데 때는 물에 잘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잘 안 녹아져 나오잖아. 맞죠? 안 녹아져 나오니까 뭐예요? 비누를 씁니다. 비누는 비극성 그룹이 기름때에 친화력이 있으니까 기름을 쪽으로 배양하면서 뽑아내서 물과 친화력이 있는 부분은 물과 물에 또 잘 어울리니까 물 쪽으로 뽑아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세탁이 되잖아.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양쪽성 용질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가 비누나 세제 종류입니다. 자, 이 세제 종류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바깥쪽이 이게 물입니다. 물이고 여기가 기름이다. 기름이 때가 있다면은 어때요? 스테아르산 나트륨 그러는 것이 바로 스테아르산이 기름과 친화력이 있는 부분이 여기고 그 다음 머리에 물과 친화력이 있는 부분이 친수성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뽑아내어서 녹여서 물에 세탁할 수 있는 비누입니다. 비누예요. 자, 이렇게 양쪽성 용질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자, 물이 이온화가 일어납니다. 자, 물 H2O 물 분자가 이와 같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이온화되는 그 양을 자, 평형상수 K 값으로 나타내면은 물 분자가 이온화된 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자, 이 값으로 우리가 이온화 평형상수를 상수 값을 실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해 가지고 그 구한 값이 얼마 되냐 하면은 뭐 55.5 몰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자, 이 값입니다. 그러니까 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자, 몰 농도 곱한 값이 KW, W는 워러, 물의 약자입니다. 그래, 물의 이온화 상수 값으로 우리가 값을 구했는 것인데 그 값이 얼마냐 하면 값이 1.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성 값이 구해집니다. 그러면 1.01은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성 값입니다. 자, 이 값이 자, 이 값을 이제 계산하면은 보세요. 값을 계산하면 만약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가 같다. 자,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여기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가 같다.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를 그냥 X라고 표현한다면 X 곱하기 X에 있는 것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성 값이 나오잖아. 맞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가 같은 값이다. 그 값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몰이 됩니다. 자, 이 값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몰이 된다. 이 값을 우리가 pH로 환산을 합니다. 자, pH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수소이온 몰 농도의 로그 값을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럼 이 값이 pH 값입니다. 여러분 pH 7이 중성이다 그러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pH 7이 중성이다. 왜 pH 7이 중성이냐?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 분자의 이온화 상수 값에서 나온 값입니다. 자, 그래서 물의 경우 25도씨의 수소이온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몰일 때 pH로 환산하면 pH 7입니다. 그러면 이제 pH 값으로 우리가 수소이온을 나타낼 때 자, pH 여러분 값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존재할까요? 여기서 pH 0에서 14까지 그랬는데 실제로는요, pH 값은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pH 메타에 pH 0에서 14 혹은 1에서 14 이 값이 있다라고 해서 pH 값이 1에서 14까지 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pH 5 용액이 pH 6 용액보다 수소이온은 10배 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 pH 로그 값을 취했기 때문에 어때요? pH가 1단위가 차이가 난다는 농도는 수소이온 농도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10배 차이. 그럼 이제 pH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했고 수소이온 몰 농도 값만 구하면 pH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pH 아니고 pOH도 똑같이 정의됩니다.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농도의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한 것이 pOH 값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pH, pOH 값 더하면 14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만 되겠다. 자, pH 정의했습니다. 이제 pH 정의 들어갈게요. 자, pH 값으로 산염기를 정의합니다. pH 7이 중성이라고 얘기했고 7보다 pH 값이 더 작은 값이라면 산성 영역이고 pH 7보다 더 높은 영역의 값은 염기성, 다른 말로 알카리성 얘기를 하는데 산알카리 혹은 산염기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산염기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염기를 알카리라고 그랬는 거는 물에 녹았을 때 염기성을 띠면 알카리성이라고 옛날부터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산알칼리라고 그래요. 근데 정확히는 산염기, 영어로 acid base.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산염기 정의를, 자, 이 정의한 학자들의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뭐냐 하면은, 자, 아레니우스는 산을 뭐로 산을 정의했냐 하면은, 자, 물에 녹아, 조건이 물에 녹아야 돼요.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이 산이에요. 염기는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내는 물질을 염기라고 아레니우스는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에 안 녹으면은 아레니우스 정의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 그러면은 산염기 정의가 굉장히 축소가 돼 있어. 자, 이걸 좀 확대를 하자. 자, 확대하는 이제 주장이 브랜스테드 롤이라는 학자가 주장하기를
물에 녹고 안 녹고 상관하지 말고 물이 아닌 다른 용매도 있거든요. 유기용매, 물이 아닌 용매도 있으니까 수소이온은 내는 물질을 산이라고 그러죠. 아시겠어요?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하자. 굉장히 좋은 정의죠.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이 산이고, 그럼 그 내는 물질을 누가 받아줘야 돼요? 그 받아주는 물질이 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야구할 때 투수가 아무리 공을 잘 스트라이크로 잘 던지더라도 캐쳐 포수가 그 볼을 못 받아주면은, 패싱 시켜버리면은 야구 엉망돼 버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투수가 아주 승률이 좋게 게임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캐쳐가 그 던진 볼을 잘 받아줘야 돼. 그러면은 투수가 공을 잘 던져서 잘 받아주면은 이게 좋은 산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강한 산, 강한 염기, 강한 산, 약한 산, 강한 염기, 약한 염기 종류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못 돼요. 강한 산이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무조건 수소이온만 잘 많이 내면은 강한 산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낸 수소이온을 염기가 받아줘야 돼요. 잘 받아줘야 돼요. 잘 받아주면은 자기 자신은 약한 산인데 실제로는 강한 산같이 강한 산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놀랍죠? 근데 자기는 강한 산이지만은 염기가 이 수소이온을 낸 걸 잘 받아주질 못하면은 약한 산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짝을 잘 만나야 됩니다. 맞죠? 남녀 결혼 좋은 가정 이루려면 좋은 사람 잘 만나야 된다. 그 얘기와 똑같아. 자, 그 다음 또 이제 정의가 루이스 정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뭐냐 하면은 수소이온 가지고 산염기 정의하는 거 아니야. 뭐를? 전자 가지고 정의할 거예요. 전자 가지고. 자, 전자를 내놓는 물질이 염기입니다. 전자를 받아주는 물질이 산입니다. 야, 전자 가지고 지금 설명을 루이스 산염기 정의가 돼요. 그러면 전자, 수소이온, 산소 이것 가지고 정의했는 게 산화환원이었잖아. 맞죠? 기억나죠? 산화환원하고 산염기하고 루이스 정의로서 엮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엮어져요. 거기까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일단 루이스 정의는, 자, 염기는 전자를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이 염기입니다. 내놓을 수 있는 물질. 자, 전자를 받는 물질을 산으로 정의하자. 이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자, 이 세 개의 정의는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염기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제 앞으로 조금 복잡한 수학식이 나옵니다. 자, 이 식에 나오는 것이, 자, HA라는 어떤 산을 이제 산이 왜 산이냐? 이온화돼서 수소이온을 내는 산 물질이기 때문에 산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자, KEQ, 그러니까 산해리 평형상수가 식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식은 앞쪽에서도 우리가 평형상수 구했을 때 값이니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수소이온을 내기 때문에 이게 산이기 때문에 Ka, 애시드, 산, Ka 값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그러면 각
물질에 산이면 산에 이 평형상수 Ka 값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Ka 값이 크다는 얘기는 수소이온을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물질이 어느 정도 강한 산인지 약한 산인지 딱 이 Ka 값만 딱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Ka 값이 나온다. 그 다음 각 Ka 값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뭐 탄산, 사이트릭 애시드, 인산, 뭐 숙신산 전부 다 산이잖아. 여기에 각 물질의 Ka 값이 나올 거예요. Ka 값을 여러분들 보시고 나면은 여기 Ka1, 2, 3 다시 말해서 수소이온을 하나 낼 수 있는 물질, 그 다음 수소이온 2개 낼 수 있는 거, 3개 낼 수 있는 물질 지금 다 나와 있잖아. 여기 Ka 값 다 나와 있죠. K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강산입니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 넘어간다. 핸더슨 하셀바우식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핸더슨 하셀바우식이 지금 최종 유도된 식이 이 식입니다. 자, 이 식 유도는 어떻게 됐느냐? 내가 동영상에 유도했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자, pH는 pKa 플러스 로그 HA분의 A 음이온. 자, 이게 핸더슨 하셀바흐식인데, 다시 말해서, 자, 이거는 pH는 pKa 플러스 로그의 HA가 짝산이고, A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게 짝이 염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핸더슨 하셀바흐식을 유도를 했는데, 이거 어디에 쓰냐? 완충용액을 만들려면 이 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완충용액. 자, 그러면은, 자, 완충용액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이제 그 예가 여기에 예를 들었습니다. 0.1노말 아세트산 100ml를 0.1노말 수산화나트륨으로 적정하여 실험 데이터로 적정 곡선을 그리면은, 자, 처음 수산화나트륨 첨가되지 않는 첫 단계에서, 자, pH를 구하니까 아세트산 0.1노말 pH 1입니다. 수산화나트륨 점차 첨가해 갑니다. 그러면은 pH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다가 어느 영역에 들어오니까 pH 2 영역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을 이렇게 많이 가하더라도 보세요. pH 변화가 급격하지가 않고 굉장히 완만하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완충용액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완충 지역이고 pH 3.76에서 pH 5.76 사이야. 이렇게 많은 수산화나트륨, 이 0.1노말 수산화나트륨, 이 강한 염기를 넣더라도 pH가 얼마? pH 약 2밖에 변화가 안 돼. 놀랍죠? 바로 이게 완충용액으로 인해서 pH 변화가 이렇게 미미하다.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이걸 이제 설명하기보다도 그럼 완충용액이 어떻게 해서 완충용액이 만들어지느냐? 완충용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정의되어 있네. 자,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나트륨이 혼합된 용액은 산이나 알칼리를 첨가하여도 pH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용액을 완충 용액, 영어로 버퍼 솔루션 그래. 버퍼 솔루션. 자, 지금 보시면은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나트륨. 이게 아세트산이 우리가 식초입니다. 식초 약산입니다. 약산. 놀라운 게 보세요. 약산과 약산의 염, 아세트산 나트륨. 약산과 약산의 염이 혼합되어 있는 용액이 강산이나 강염기가 들어오더라도 완충 용액으로 pH 변화를 최소화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완충 용액의 구성이 뭐냐? 약산과 그 짝염기의 염 혹은 약염기와 그 짝산의 염으로 만들어진 것이 완충 용액이다. 굉장히 놀랍죠? 약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강한 자들을 이겨냈냐? 이겁니다. 놀라운 현상이죠. 자연의 법칙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자연의 법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약한 자가 힘을 합하니까 강자가 들어오더라도 그거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너무 놀랍지? 그게 우리 몸에 완충 용액으로 만들어서 우리 생명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놀랍죠? 안 그래요? 강자만이 1등만이 살아가는 세상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약한 자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말이야. 전부 지잘난 맛으로 지팔지 흔들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강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충 용액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고, 이제 완충 용액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우리가 이해를 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과제로 남겨두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우리 몸이 혈액, 세포 외액이다. 세포 내액 다 완충 용액이다. 아시겠어요? 완충 용액인데 어떻게 해서 세포 내액이 완충 용액이고 혈액이 완충 용액인지를 여기에 설명을 해뒀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은 완충 용액 다 됐어. 자기 것이 됐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혈액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pH가 낮아지면은 어떻게 반응하고 pH가 높아지면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은 내가 동영상에 올려준 동영상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자, 이번 장에서 여러분 물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다음 중요한 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완충 용액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